미국 주식시장이 올해 초부터 전문가들의 예상 외로 아주 인상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죠. 로버트 기요사키. 이 사람은 장밋빛 전망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예상하고 있지만 기요사키는 그보다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시기에 투자자들은 주식보다는 금, 은,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한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투자의 신이죠.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과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증시 폭락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요사키는 한 인터뷰에서 워런 버핏과 마이클 버리는 주가가 폭락을 하고 값이 싸지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버핏은 현금을 비축하고 마이클 버리는 시장을 공매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핏은 1,4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2조의 현금을 비축하고 있고 단기물 국채에 현재 투자하고 있다. 마이클 버리는 지금 시장을 공매도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 분기에 80억 달러의 주식을 순매각하고 자사주 매입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버크셔의 현금과 국채 총액은 13% 증가해서 기록적인 수준인 1,470억 달러 192조에 달했습니다.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주식시장 강세 흐름 덕에 투자 수익도 탄탄해서 최대 투자 종목 애플이죠. 주가 상승으로 260억 달러, 약 34조 원 가까운 평가 이익도 거두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현재 보유 현금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이에요. 192조, 이 기업 인수 합병, 주식 매수를 위한 충분한 실탄 다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자회사들의 영업보다 애플을 비롯한 버크셔가 투자한 기업들의 주가 상승으로 더 큰 이익을 기록했어요. 버크셔의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애플이 2, 4분기만 약 260억 달러의 평가 이익을 안겨줬습니다. 이번에 또 워런 버핏이 버크셔에서의 회장이 익명의 자선단체에 2,700만 달러, 약 361억 원 규모의 회사 주식을 기부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서 버핏 회장의 클래스 A 주식 50주 기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기부 규모가 15일 종가 기준으로 주당 53만 8,107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주당 7억 2천만 원이에요. 50주 2,700만 달러, 약 361억 원어치를 기부했습니다. 이것은 버핏 회장이 빌 앤 멜린더 게이츠 재단과 그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4개의 자선단체에 기부를 한 것과는 별개예요. 이들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17년간 워런 버핏 회장으로부터 5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8조 이상을 기부받았어요. 정말 대단한 분 아닙니까? 워런 버핏은 2010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함께 부자들의 기부 서약인 기빙 플레지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매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 일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해 왔습니다. 1930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94세인 워런 버핏 회장은 그의 순자산의 99%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이라는 약속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세계 5위의 부자가 된 이분이 재산의 99% 다죠. 거의 다. 부인을 위해서 1% 남겨두는 것입니다.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을 한다니 정말 이렇게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분이 또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그 누구도 따라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 포브스에 따르면 버핏 회장의 순자산이 현재 1,183억 달러, 약 158조 원으로 전세계 부호 5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중 거의 절반이 아이폰 제조하는 애플에 투자하고 있는 것 대부분 알고 계시죠? 워런 버핏은 마이클 버리만큼 주시장 붕괴를 명시적으로 예측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3분기 동안 330억 달러의 주식을 순매도하고 버크셔의 현금 보유량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저가 매수의 달인인 워런 버핏은 이제 시장이 하락할 경우 할인된 가격의 주식 또 인수에 배치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요사키는 그들은 주식이 급락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워런 버핏은 현금을 비축하고 있고 마이클 버리는 S&P 500의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시장이 과열돼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기요사키는 나는 이 사람들이 시장이 붕괴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을 하고 많은 돈이 현재 비축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워런 버핏과 마이클 버리 모두 시장 침체기에 거래를 찾는데 탁월한 가치 투자자입니다. 워런 버핏은 2008년 금융위기 동안 골드만삭스, 제너럴 일렉트릭 또 많은 회사와 저가의 거래를 체결했으면서 또 마이클 버리는 그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하고 공매도를 걸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니혼게이자 신문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2분기 지분 공시를 분석한 결과 보면 대형 투자가들이 보유 중인 빅테크 주식들을 대거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1억 달러 이상의 주식을 가진 기관 투자가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억 이상이죠. 이렇게 1,300억 이상의 주식을 가진 기관 투자가는 분기마다 지분 보유 현황을 보고서로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미국의 행동주의 헤지펀드 서드포인트는 6월 말 기준 구글 지주회사죠 알파벳 지분의 70%를 매도했다고 합니다. 타이거 글로벌 역시 알파벳 지분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애플 지분은 전량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또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도 가지고 있던 알파벳 지분의 15%를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이들은 IT 주식, 정보기술 IT 주식을 처분한 반면에 AI,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빅테크주들을 매도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주에 대규모 투자를 한 거예요. 헤지펀드의 거물 데이비드 테이퍼가 이끄는 아팔루사는 엔비디아 지분을 전분기 대비 7배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서드포인트, 소로스 펀드 등의 이런 펀드들도 엔비디아를 각각 새로 사들였다고 합니다. 다이와증권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AI 등 반도체 관련주가 장기 성장의 스토리를 그리기 쉽다면서 빅테크 보유 비중을 낮추고 다음 투자 대상을 노리는 움직임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한편 같은 기간 대형 펀드들의 중국 기업에 대한 자금 유출도 두드러졌습니다. 미국의 투자자들이 중국 기업 특히 빅테크 주식들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사이언 에셋은 중국의 2위 전자상거래 업체인 JD.com의 미국 주식 예탁증권 ADR 전량 매도했다고 합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브리지워터는 2분기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 13곳의 지분을 매도했는데 이는 보유하고 있는 중국 주식의 3분의 1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로젠버그 리서치의 창업자 데이비드 로젠버그가 미국 증시 폭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어요. 로젠버그는 S&P 500 지수가 심각한 수준으로 고평가되어 있다면서 작년처럼 폭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중국의 디플레이션, 피치와 무디스의 국가 및 지역은행 신용등급 강등, 신용경색 리스크 등이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로젠버그 리서치가 개발한 S&P 500 지수의 미래 수익률 모델이 지난 2022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미래 수익률 모델이 이 수준까지 떨어졌을 때 S&P 500 지수가 9개월 동안 약 30% 가까이 폭락을 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달러화 수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 장중에 103.5까지 뛰었어요. 원달러 환율도 많이 뛰어올랐죠. 달러 강세는 대표적인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에요. 달러 인덱스는 지난달 18일만 해도 99.9, 100을 밑돌았는데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지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존 행콕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맷 미스킨 공동수석 투자 전략가는 7월 중순 이후 달러 가치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 금리가 유럽이나 영국 등의 주요국들보다 더 오랫동안 높게 유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달러 강세의 한 요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당분간 불안정한 상황이 요즘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중국 정부가 아직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데다가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을 공식화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다음 주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잭슨 홀 미팅에서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주요 관건입니다.